예,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비장한 싸움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공수처나 선거법이 어떤 행태로든 지금 통과될 것이다. 실제로 한국당 수준으로, 여기서 수준이라고 말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면 막을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당 수준이라고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정신상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선거법이 통과되면 솔직히 말하면 선거가 져도 여당이 과반이 넘어갑니다. 물론 이 선거법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끼로 야당의 나머지 2, 3, 4, 5 중대 의용야당에게 던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민주당 자기들이 원하는 또 이 약이 들어있지요. 그 약이 뭐냐? 우리는 선거에 져도 우리 똘마니들의 의석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 법 여건은 과반수를 넘긴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이 포함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4+1부터 먹은 협의체에서 이제 우리 전체가 무조건 선거에서 과반수가 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네가 많이 가지자 내가 많이 가지자 가지고 싸움이 붙어 먹어 가지고 지금 선거법을,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된 공수처법까지 아직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이 무서워서 상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들끼리 나눠먹는 구조에서 지금 머리가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한국당이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역사적 법정이나 이런 데서 명예를 회복하고 몸을 던져가지고 한국당이 저는 육탄 돌격으로 저지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국회 승진화법에 의해서 걸면 걸리는 대로 그냥 장렬하게 산화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현재 한국당에 있는 108명 가운데 그럴 놈은 한 놈도 없습니다. 솔직히 보수를 대변해서 배지까지 달고 저렇게 헤쳐먹었으면요, 한두 놈이라도 기어 나와가지고 몸을 던져가지고 그래 막자, 육탄 돌격으로 하자, 고발해라 이 자식들아 하고 그런 분위기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 없으니 공허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의원직 총사퇴, 누구 한 명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로, 아니 선거에서 저도 과반수가 되고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로 검찰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사실상 똘마니 경찰 데리고 앉아서, 그리고 위에 지 직속으로 수사기관 하나 만들어서 검사 판사들 뒷덜미 다 잡고 있겠다. 이게 독재 국가로 가는 부분이지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면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와 총선 보이콧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중에 일이 전개되고 난 이후에 다른 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 분명히 말해두지만은,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통과되고 나면 뉴스 브리핑은 한국당이 만약에 의원 총사퇴나 선거 보이콧을 안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4월 총선은 보이콧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밀고 갈 겁니다. 자, 저런 야당을 상대로 그래도 한 100석 지어줘서 이수나마나한 행태로 또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정권이 만드는 이런 제도나 시스템을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앞으로 무력화되고 난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MBC 스트레이트 때문에 마포경찰서 갔다가 조사받으면서 속이 뒤집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조사관이 와서 조사를 내가 말하는 대로 적으면 될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고소인 진술인데. 아주 그냥 지가 유도해 가고 자빠졌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선의 경찰서 조사가 그야말로 죽고 살리는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서민들이 대부분 지금까지는 대부분 검찰에 갔던 기억이 좋지 않을 겁니다. 좋은 일로 검찰에 갈 일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전부 경찰에 가서 경찰이 자기 조사한 부분에 대해 정리한 게 결론이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변호사들이 어디 가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경찰에 가서 움직여야지요. 그러면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물론 로스쿨도 있겠지만 이제 경찰에 가서 경찰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사지 않다가 이제 검찰에 가서 변호사를 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경찰 조사는 좀 지켜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그야말로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형 우리 사회를 뒤덮는 권력에 의한 게이트나 비리, 또 이번에 유재수 수사 무마 같은 사건, 그리고 뭐 우리들 병원 게이트라든지 무슨 신라젠 의혹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의혹은 이제 아예 수사 착수조차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권력 핵심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공수처에서 조사할 리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피의사실 유포 금지부터 시작해서 언론에 어떻게 수사되고 있는지 보도하지 말라니 설사 형식상으로 착수를 해도 그 조사는 그냥 아무런 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단계에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별 문제 없더라고 결론만 우리가 알게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마약부터 시작을 해서 금융범죄부터 중요한 전문성을 가진 부분들 수사가 이제 대부분 검찰에서 사라져버리면서 이런 고도의 그야말로 전문적인 분야의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문재인이 굳이 만들어 가자.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던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퇴임 이후에 깜빵을 안 가고는 도저히 지금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초토화시켰는데 적폐수사라고. 이제 자기들이 한 짓거리는 그 정권보다 훨씬 심한 짓거리를 했다. 지금 한번 우리가 대충 봅시다. 저 우리들 병원 빤한 거 아니에요? 신라젠,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무슨 스마트시티 저것도 수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정권은 뒤에 오는 정권이나 검찰이 자기들을 조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겠다. 즉 그 장치를 확실히 하고 가겠다라는 이유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맹색이 정치를 수십 년 했다라는 평화당이나 대한연대나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에 있다는 것들이 그 의석 몇 개 받아먹는 걸로 문재인의 지금 부역자가 되면서 그 법을 통과시켜 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붙어먹은 1+4에 대해서, 그 중에 4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이 부역자들을 역사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문재인 독재에 기한 것들로 이 1+4의 부역자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온몸을 던져서 어원직 사퇴나 총선 보이콧까지 아니면 국회에서 육탄 저지를 하지 않고 공수처와 선거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황교안, 심재철 이하 한국당 의원놈들 전원도 내 놈이라고 합니다. 이제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어요. 부역자로서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암흑의 세계가 한번 오겠지요. 그러다가 저는 암흑의 세계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면 고대훈 수석 논설위원이 검사가 나쁜 놈 잡는데 그게 무슨 정치냐. 연말 모임에 가면 윤석열 잘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북한 문제나 이런 것보다 윤석열의 앞날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자, 정권이 지금 유재수, 울산시장, 조국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을 그냥 두지 않을 거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해찬이 이야기하고 추미애가 대통령 뜻을 안다고 말하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그야말로 이 정권에 의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처분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윤석열의 지인이 전해준 심경은 보기 드물게 기본이 안 된 작자들이 있다. 검사가 그런 자들을 잡는데 나쁜 놈 잡는데 그게 정치냐. 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럼 대책이 뭐 있냐고 출구 전략을 물었더니 검찰총장으로 얼마나 버티느냐가 아니라 어떤 수사를 했느냐가 검사에게 중요하다. 법대로밖에 못한다. 국민만 보고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 중에 시원찮은 사람이 많아서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는 부패한 거다. 그래서 윤석열은 좌우 진보 보수 가지지 않고 제가 있으면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저는 뭐 보수 일각에서 윤석열이가 뭐 박근혜 정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가야지요. 자, 그렇게 검찰을 비판하던 문재인이 윤석열을 이제 총장을 시키면서 정치 검찰로부터 벗어나는 게 검찰의 핵심이다. 검찰개혁 핵심이다. 요래 말하면 우리 총장 윤석열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은 그냥 문재인 말을 곧대로 해석하면서 정치 검찰로서 벗어나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고 문재인이 우리도 잘못한 게 있으면 칼을 들이대라고 말한 대로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이 조국이나 유재수, 울산 선거의 껍질을 벗기지 않았다면 아직도 멍청한 상당수 국민들이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진보, 공정, 양심을 믿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조국이 아직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좌파들은 100%, 좌파가 아닌 사람도 7, 80%는 믿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조국 때 대단하게 실망했지만은 유재수나 울산시장 선거 공작권에 와가지고는 조국계 아무것도 아닌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애초부터 선거판에 판을 짜놓고 경찰을 동원해서 이제 이 똥개를 경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동원해서 완전히 울산시장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기획대로 움직였고 거기에 관건 선거가 동원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보 좌파라는 집단들이 얼마나 진짜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이고 비도덕적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조차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부분을 윤석열 검찰이 파헤쳐서 지금 문 정권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검찰은 지금 이런 수사에 자신들 목숨을 걸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 정권은 이제 검찰을 쳐서 윤석열이 드러내고 검찰 조직은 그냥 애완견처럼 형태만 남기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희한한 게시타포 기구를 들고 오고 경찰에다가 검찰 권한을 넘겨줘서 그야말로 양쪽을 다 주물러서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수처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게 현실론이고, 자, 윤석열은 이제 머지않아 길어봤자 2달 이내에 자신의 이제 자리가 없어지고 또 자신의 검찰이 해체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윤석열 검찰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이런 짓거리를 하는 정치권을 질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국민이 침묵을 해서 공수처가 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고 선거법이 개정이 되고 이러면서 독재로 가면 나중에 당신들은 문재인 독재 때문에 겪어대는 수많은, 이제 문재인 독재로 끝나겠어요? 문재인 다음에 딴 놈이 독재하면서 이 나라는 거의 사회주의화로 갈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하며 곳곳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화의 흐름은 좌파 집권의 제도화로 치닫고 있다. 그 끝이 어디가 될지 역사가 말해줄 거다. 그런데 국민들 하는 꼬라지가 정말 웃기고 자빠졌어요. 잘난 국민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다 정치 박사고 다 정치적 이념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국민들입니다. 이 국민들의 선택의 결과가 사회주의 독재 파시즘으로 가서 다 자신들의 삶과 미래를 망치고 끝나는 길을 택했다면요, 저는 그 길로 가야 되겠죠. 자, 이제 유일하게 이 일을 막겠다고 파도에 맞서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윤석열 검찰입니다. 자, 우리는 검찰을 마지막까지 응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의 부역자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윤석열 검찰은요, 기왕에 산화할 바에야 완전히 문정권의 비리, 신라젠이나 우리들 병원까지 다 터뜨려버리고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우매한 국민들이요, 그 대가를 두고 치러야 되지만은 단 이 정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가는 국민 앞에 다 알릴 필요는 있겠죠.